안녕하세요. 저는 서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2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며 죽을 뻔한 병도 이겨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제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들은 첫 마디입니다. 암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3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분들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족이라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는 가족이란 어디에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년 전부터 만나지 못했거든요. 20년. 참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15살 때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셨습니다. 서하야, 엄마가 지금 너를 키울 수 없어. 할머니 댁에서 잠깐만.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잠깐만이라고 하셨지만 그 잠깐이 20년이 되었어요. 어린 제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바로 어머니라는 존재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와 함께 오는데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갔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냥 괜찮다고 할머니가 더 좋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서하야, 할머니가 엄마 대신 못 되어서 미안하다.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더욱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까지 슬프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긴 할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대학에 가서도 직장을 다녀도 카페를 차려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러 갔는데 차갑게 돌려보내신다면 어떡하지? 사실 어머니를 찾는 것이 저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하야, 내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엄마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야.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뵈어라. 그때도 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정말로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저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 생각.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날이 올까? 그런데 그 언젠가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자꾸 아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무게는 줄어들고 기운도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암입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들이 후회로 밀려왔어요. 만약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로 가게 되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자. 20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아뵙자. 어머니의 주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늘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20년 전 주소였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빗물에 젖을까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그 주소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정말 20년 만에 어머니와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미 씨 계세요?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나온 분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서아? 설마, 당신이 그 서아야? 저를 아시는 거였어요. 돌아가요. 정민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날 마음 없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라도 들어주세요. 어머니라고 불러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묻지 않았으면서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로요. 어머니, 저 여기 왔어요.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20년 만에 용기를 냈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나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동안 써왔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척 보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이 수백 통도 넘었을 거예요. 어머니 생일마다 어버이날마다 써왔지만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한 편지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을까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다시 가보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제 마음만큼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간절한지. 비록 2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먼저 민수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전날 우산을 빌려주셨던 그 젊은 남자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산 빌려주신, 누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 씨는 생각보다 친근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를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민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이모가 누나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편이에요. 이모를 많이 아끼거든요. 영숙 이모라는 분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제가 이모랑 엄마께 이야기해 볼게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이모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세요. 내일 오후에 집으로 오세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니.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백합꽃을. 오후 2시 다시 그 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맑은 가을 하늘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 서아예요. 이번에는 문이 열렸어요. 영숙 이모께서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들어와. 신발 벗고 거실에 들어서니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어요. 어머니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고 주름도 생기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잠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아야, 정말 너구나. 어머니만이 부르시던 그 애칭을 다시 들으니까 그동안의 세월만큼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많이 컸구나. 아니, 많이 야위었네. 영숙 이모께서 차를 끓여주셨고 민수 씨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색한 재회가 시작되었어요. 서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2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를? 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에라도 인사드려야 했는데, 그때 저는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편지들을.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를 매일 그리워했어요. 이거 20년 동안 써온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드셨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께 쓴 편지들이에요. 어머니 생일마다, 어버이날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미워할까봐 보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도 엄마가 그리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영숙 이모도 민수 씨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아야, 엄마가 너를 보낸 건 사랑해서였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빚더미에 앉았었어.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 그런데 너까지 굶게 할 수는 없었어.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할머니 댁에 보내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 집이 그나마 안전했어. 엄마는 매일 밤 널 생각하며 울었어. 돈을 벌어서 널 다시 데려오려고.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내 편지들 받을 때마다 울면서 읽었어. 그런데 갈수록 편지가 뜸해지더니 어머니, 왜 답장을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더 보고 싶어질까봐.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어머니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셨던 거네요. 엄마는 내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자꾸 연락하면 너도 힘들 것 같고.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다시 만났구나. 그때 민수 씨가 물어보셨어요. 누나, 카페 이름이 뭐예요? 엄마 생각이에요. 모든 분들이 놀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엄마 생각? 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게 꿈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죠?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20년 만에, 정말 20년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서아야,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하루도 없었어. 그 순간 2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날은 너무 행복해서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재회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서아야,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지. 어머니,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영숙 이모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서하야, 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모도 미안해. 이모, 괜찮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영숙 이모와 민수 오빠는 밖에서 드신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하야, 오늘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줄게. 정말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서하야, 그런데 정말 혼자 살았어? 연애는 안 하고 어머니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요리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서하야, 그게 다 엄마 잘못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더 일찍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용기를 냈어요. 저 아파요. 뭐라고?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서하야,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암이에요, 어머니. 이미 많이 진행되었대요. 어머니께서 주저앉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 돼. 서하야, 안 돼.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울부짖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서하야,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 그렇지? 의사가 뭐라고 했어? 치료를 받으면 1-2년 정도는.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5천만 원 정도.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든지 할게. 어머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을 팔면 되잖아. 그때 영숙 이모와 민수 오빠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모, 왜 울어요? 정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서아가, 서아가 많이 아파. 뭐라고?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이런 소식으로 어머니 마음만 아프게 해서. 민수 오빠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누나, 정말이에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암이에요. 하지만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대요. 영숙 이모께서 복잡한 감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필요한 거구나? 저는 급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영수가, 지금 그게 중요해? 민수 오빠가 영숙 이모를 말렸어요. 엄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숙 이모께서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미안해.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모, 정말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 순간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와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다니. 며칠 후 가족들 사이에 큰 논의가 있었어요. 제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팔 거야.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고. 영숙 이모가 놀라셨어요. 정미야,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영수가
딸이 죽어가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니? 하지만 이 집은 내 이름으로도 되어 있잖아. 우리가 함께 산 집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와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다니. 저 집에 가볼게요. 서하야, 왜 여기서 자고 가? 어머니, 영숙 이모 말씀이 맞아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혼란을. 영숙 이모께서 마음이 흔들리는 듯 말씀하셨어요. 서하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괜찮아요, 이모.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이 이모시잖아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서하야, 엄마야,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와서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서하야, 내일부터 병원 같이 다니자. 당장 치료 시작하자. 어머니, 하지만 영숙 이모는 영숙이도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무 사랑해, 우리 딸. 그 밤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 영숙 이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대요. 영숙아, 20년 동안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정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지만 서아는 내 딸이야. 피를 나눈. 알아.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영수가, 너도 내게는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혈육과는 다르다는 거지. 영수가, 만약 민수가 아프다면 너는 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겠지. 서아가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많이 야위었더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숙 이모의 마음도 움직이셨나 봐요. 정미야, 사실 나도 서아가 불쌍해. 2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영수가,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 어머니께서 결심을 하신 듯 말씀하셨대요. 영수가, 나 결정했어. 집은 팔 거야. 정미야, 대신 서아 치료가 끝나면 작은 집이라도 다시 구해보자. 우리 셋이서, 서아도 이제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돌봐야지. 그 말을 들으시고 영숙 이모께서 우셨대요. 정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영수가, 괜찮아. 나도 이해해. 이런 대화가 오간 후 영숙 이모께서 어머니께 말씀하셨대요. 정미야, 집 팔자. 서아 치료가 먼저야. 영수가, 정말? 응. 그 애도 우리 딸이야. 이제는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전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영숙 이모께서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다니.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병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한 달 후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파셨거든요. 저를 위해서요.
병원에 갈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따라와 주셨어요. 어머니, 영숙 이모, 민수 오빠까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과 같이 오셨네요. 좋습니다. 다행히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께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우리 딸 꼭 나을 수 있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모께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서아야,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려? 이모, 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영숙 이모께서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 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집에서 쉬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 가겠어? 하지만 어머니도 건강 챙기셔야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엄마 건강이야. 영숙 이모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치료받느라 먹지 못할 때면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하야, 이거라도 조금 먹어봐. 이모가 특별히 만든 죽이야. 고마워요, 이모. 정말 맛있어요. 민수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2개나 시작했어요. 치료비에 보태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몸 상하겠어. 누나, 괜찮아요. 저도 뭔가 도와야죠.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가족이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거죠. 이런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 3개월째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서아 씨, 치료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요? 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라면 수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병실에 있던 가족들 모두 기뻐했어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딸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가족분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환자의 정신적 안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실감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치료가 잘 되어 가면서 저는 다시 카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전만큼 무리해서 일할 수는 없었지만 단골 손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어머니께서 가끔 카페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였어요. 서하야, 오늘은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 볼까? 정말요? 어머니가 만드신 케이크? 응,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딸기 케이크. 어머니께서 만드신 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어요.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도 다 좋아하세요. 그래. 엄마도 뭔가 도움이 되니까 기뻐. 영숙 이모와 민수 오빠도 주말에는 카페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가족들 모두 병원에 와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수술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하야, 무섭지?
조금. 하지만 어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딸이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영숙 이모도 말씀하셨어요. 서하야, 이모도 밤새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민수 오빠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누나, 이거 수술실에 가져가세요. 작은 행운의 부적이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누나가 빨리 나아서 함께 여행 가요.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수술이 매우 잘 됐습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어머니께서 기뻐서 우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나은 거예요? 앞으로 정기검진은 받으셔야 하지만 완치 판정입니다. 그 순간 가족들 모두 서로 안고 기뻐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년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거였어요. 바닷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하야,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어머니. 20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꿔왔는데 정말로 이뤄지다니. 지금은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카페도 더욱 번창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세요. 어머니가 만드시는 디저트는 카페의 명물이 되었어요. 영숙 이모는 카페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시거든요. 민수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여전히 카페에 와서 도와줘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카페에 와요.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시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저는 손님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페 벽에는 제가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가족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문구를 보는 손님들마다 공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가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방송 후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저도 용기를 내서 가족에게 연락해 보겠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책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제목은 다시 만난 마음이에요. 어머니와 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난 마음, 그리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케이크를 만드시고, 영숙 이모는 주문을 받으시고,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손님들이 저희를 보며 말씀하세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네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저희도 가족끼리 더 자주 만나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 다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저도 2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숙 이모와 민수 오빠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팠을 때 가족들의 사랑이 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은 정말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페에 붙여놓은 글귀를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말해요. 사랑해.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라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도 카페 엄마 생각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